나무와 부모님의 생애. 차를 몰고 길을 가다 보면 양쪽 가로수에 서 있는 재색빛 군더더기가 없는 겨울나무가 외롭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다. 봄에 연두빛 새싹을 피웠던 게 언제였던가. 그 무덥던 여름에 화려하고 풍성했던 잎들은 어디로 갔을까? 자신이 쇠락해 가는 동안에도 온몸으로 예쁜 빛을 띄우는 자태를 보여준다. 그런 다음 낙엽들이 나무 밑에 하나씩 쌓이게 된다. 그런데 그 낙엽이 나무를 감싸주어 나무가 겨울을 버티게 하여 새 봄에 다시 싹을 띄우게 한다.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자신을 온몸으로 바쳐서 자녀들을 키워낸다. 그리고 부모님의 정신과 행동들을 자녀에게 남겨주고 나무처럼 수액이 고갈되어 바싹 마른 모습이 된다. 그런 다음 낙엽이 거름이 되어 계속 성장하게 하듯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은 살아갈 힘을 주시면서 사그라진다. 참으로 나무의 생애와 부모님의 생애는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삶의 편린들. 새벽을 가르는 이름 모를 새 때문에 나는 눈을 떴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새벽, 인기척이 전혀 없는 새벽 서너 시에 청명한 날씨에 들리는 호로롱 하며 길고도 명확한 여운을 남기는 새소리를 듣다 보면 세상사 번뇌가 다 부질없음을 느끼게 된다. 그럴 때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한다. 호로로롱, 호로로로롱. 나는 문득 거실에서 잠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하며 낮은 한숨을 쉬고 만다. 인생이란 어쩌면 이렇게 덧 없을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옆집 아줌마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하시던 말이 다시 떠오른다. 나는 갑자기 아침밥을 차리다 말고서 얘들아, 월드컵 때 응원했던 대한민국 짜자작 짝짝 하는 박수 좀 쳐봐라. 엄마 좀 배우게. 아유,
엄마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작은 딸이 대한민국 짜자자 짝짝 양손을 내뻗으면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펴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구부리는 거였다. 그런데 엄마, 이제야 배워 뭘 하려고 그래? 하며 큰딸이 묻는다. 이제 나도 마음 놓고 응원 한번 해보려고 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그러면서 마치 변명이라도 하듯이 엄마는 이렇게 한 박자 아니 한 달이 늦는구나 하며 얼버무렸다. 아침밥을 먹다 말고 11살인 큰딸과 7살인 작은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웃는다. 그렇다. 나는 늘 모든 일에 덤벙대며 즉흥적인 것 같다가도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면 그 문제를 제3자인 입장에서 보는 버릇이 있다. 나는 남들이 아니 온 국민이 월드컵 축제에 젖어 있을 때 마음으로 조금씩 불안했었다. 빚내어 큰 잔치 한답시고 대판 벌려놓고 손님보다 주인이 먼저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언제 갑자기 불안한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잡다한 걱정 때문에 남들과 같이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했다. 이런 류의 걱정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 때 떠오르기는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왠지 모를 심란하다란 단어로 집약되어 느껴질 때처럼 미리 앞일을 걱정하는 버릇 때문에 정작 기쁜 일을 당해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다. 나도 역시 월드컵 때 모처럼 만에 들떠있는 국민들을 보면서 언제 축제다운 축제 한번 누려보지 못한 국민들을 생각하며 참 좋은 일이구나 하는 막연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기간에 미군 때문에 어이없이 죽은 여학생 2명을 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 관심을 가졌던 연유도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한국이란 민족에 대해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전통 굿이나 샤머니즘 사상을 관심 있어 하면서도 마음 놓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래, 우리 가락을 좋아했었다. 그러기에 어렸을 때 나의 애국심은 대단했다.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때 커서 뭐가 될래 하고 물으면 여무사예요 하고 대답했을까? 그때만 해도 김일성이란 인물은 대단히 위험한 존재고 한민족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온 터라.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여무소가 되어 휴전선을 넘어가서 김일성을 없애버려야지 하는 굳은 결심을 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습관 때문에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한 나였다. 갑자기 다시 반복해서 호로롱 하며 길게 여운을 남기는 이름 모를 새소리에 정신이 들어 현실을 생각하니 내일 모레가 아버지 칠순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번 해가 친정아버지 칠순인데 칠순 잔치할 형편은 아니어서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이렇듯 삶은 늘 애기치 않는 사건과 사건의 연속이다.
나무와 부모님의 생애. 차를 몰고 길을 가다 보면 양쪽 가로수에 서 있는 채색빛 군더더기가 없는 겨울나무가 외롭게 서 있는 걸 볼 수 있다. 봄엔 연두빛 새싹을 피웠던 게 언제였던가? 그 무덥던 여름에 화려하고 풍성했던 잎들은 어디로 갔을까? 자신이 쇠락해 가는 동안에도 온몸으로 예쁜 빛을 띄우는 자태를 보여준다. 그런 다음 낙엽들이 나무 밑에 하나씩 쌓이게 된다. 그런데 그 낙엽이 나무를 감싸주어 나무가 겨울을 버티게 하며 새 봄에 다시 싹을 틔우게 한다.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자신을 온몸으로 바쳐서 자녀들을 키워낸다. 그리고 부모님의 정신과 행동들은 자녀에게 남겨주고 나무처럼 수액이 고갈되어 바짝 마른 모습이 된다. 그런 다음 낙엽이 거름이 되어 계속 성장하게 하듯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은 살아갈 힘을 주시면서 사그라진다. 참으로 나무의 생애와 부모님의 생애는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